오늘 영상은 제가 13년 동안 매매도 못하는 새가슴에서 트레이딩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꿀팁들을 풀어볼 생각입니다. 제갈공명의 꾀주머니처럼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테니까 지금 이 순간 매매만 하면 손실이 나고 자신감을 잃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을 위한 맞춤형 영상입니다. 놓치는 순간 10년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상담을 많이 해보면 기본적인 추세 보는 방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면 매매를 잘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거의 가장 많이 매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보조지표의 시그널을 찾으려고만 하지 대체적으로 어떻게 추세를 파악하는지 정말 애매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대부분 손실을 볼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추세를 잘못 봐서입니다. 솔직히 방향을 제대로 보고 들어갔다면 사람들마다 0점 조절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거의 8할 이상은 올라갈 것 같은 뭔가가 느낌으로 매수를 했는데 그냥 밑으로 빠지면 손절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계획 없이 무지성 매수를 하게 되고 약간 엇박자 타듯이 뇌동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제대로 학습하시면 추세를 보는 연습을 정말 제대로 교육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다른 영상 주제들을 많이 보는데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무조건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뭐 공통적으로 다 해요. 그런데 저는 손절도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추세를 제대로 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애초에 내가 추세를 잘 보고 들어갔다면 약간 고점에서 들어갔더라도 손절 라인을 비교적 길게 잡고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왼쪽 게 1시간이고 오른쪽 게 5분봉입니다. 그럼 1시간 봉이 5분봉보다는 조금 더 추세를 길게 효율적으로 보는 게 길게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내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빠집니다. 자 갑자기 빠질 때 1시간 봉 상태에서 이런 식의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되는 걸 확인했다면 여기서 떨어졌을 때 그냥 무지성으로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갔다가 밑에 좀 바닥권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면 부분에서 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평균 단가를 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추세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기 추세만 먹으려고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데서 오히려 매도를 들어가기도 하고 뭐 또 이런 데서는 오히려 뭐 매도를 들어갔다가 손절을 하기도 하고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동평균선 51선과 100일선 지지 저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5분봉과 1분봉 두 개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신고 신저점을 돌파했을 때 거래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캔들 3개를 활용하는 법도 알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RSI를 확인을 해서 캔들 3개 활용법.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눌림목을 활용한 캔들 3개 활용법.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캔들 3개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캔들 3개가 그나마 가장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광범위한 그런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이동평균선 51선과 100일선 지지 저항을 확인하라 말인데 자, 어떻게 보는 거냐면 단순히 이평선이 정배열인가 역배열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배열이었지만 역배열로 바뀐 뒤에는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돌아서듯이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단순한 배열이 앞으로의 추세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동평균선의 시세 초입을 잡는 겁니다. 시세 초입.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동평균선의 수치는 51선이나 100일선 두 개로 보고요. 첫 정배열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캔들이 11선으로 회귀할 때 1분봉으로 다시 타점을 잡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었다가 노란 색깔 점선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이제 뭘로 바뀌었다? 역배열로 바뀐 겁니다. 원래는 정배열이었다가 역배열로 바뀌었죠. 자, 역배열로 바뀐 뒤를 이렇게 1분봉으로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분봉이 다시 이렇게 되돌림을 주잖아요. 그러면 1분봉이 정배열로 바뀝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역배열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매도의 진입자리가 되고 손절 라인은 이 전고점 부분에 손절 라인을 걸어두시면은 이렇게 요런 데나 요런 데서 시세 초입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엔 틀린 예시인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역배열로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역배열로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추세가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역배열로 바뀐 뒤에 일정 부분 되돌림을 주고 다시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 바뀌고 이렇게 올라가서 되돌림을 주긴 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시 추세가 하락으로 간다면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떨어져 줘야 되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죠? 바로 정배열로 바뀐 뒤에 그 뒤로 역배열로 바뀌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똑같은 매도로서의 정배열이 나왔다 하더라도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정배열로 바뀌어 있죠. 정배열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 색깔 박스가 바로 1분봉이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로 바뀌는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점선 보시면은 부분이 바로 이제 5분봉이 정배열로 바뀌었던 자리입니다. 왼쪽 거는 5분봉, 오른쪽 거는 1분봉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정배열로 바뀌었잖아요. 정배열로 1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자 보세요, 이렇게 역배열로 갔다가 정배열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죠. 부분이 바로 5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이런 자리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추세가 너무 세다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타이밍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확실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나온다면 조금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 봐도 되겠죠. 그 이후로 실제 추세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신고점과 신저점을 갱신할 때 거래량을 보시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추세는 예를 들어서 신고점을 만들 때 거래량이 증가돼야 되고요. 신저점을 만들 때도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이. 자,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했던 부분이 있죠. 증가했던 부분의 마디 부분을 갑자기 돌파하면서 추세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나스닥인데 나스닥 1시간 봉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캔들 3개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캔들 3개가 일반적인 하나의 파동, 최초 파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 여기 파동을 제가 그려보면은 이런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신고점을 만들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파동은 거래량이 이만큼이죠. 자, 두 번째 파동은 이만큼이죠. 자,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세 번째도 이만큼이죠. 네 번째는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준다는 얘기는 이제 조만간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 근데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에 거래량이 확 증가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마지막 파동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마지막에 살짝 증가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거래량이 고점에서 증가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물량을 넘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 위에, 이 밑에 부분을 이렇게 돌파가 나오니까는 여기서부터 대추세가 하락이 형성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추세가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마지막에 크게 증가했다면 고점에서 누군가가 물량을 넘기는 하나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신저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자, 파동을 그려보시면 이런 그림인데, 제가 캔들 3개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캔들 3개 거래량이 이 정도입니다. 두 번째 캔들 3개는 거래량이 줄었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래량이 살짝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으면 이제 긴장하셔야 돼요. 뭔가 추세가 바뀌려나?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을 이렇게 하나의 박스로 두고 체크해 주는 겁니다. 실제 터치는 했지만 추세를 바꾸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신저점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또 증가를 했죠. 자, 증가했다는 것은 전파동 대비 거래량이 증가했나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강하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나스닥입니다. 똑같은 패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점점 뭐하고 있죠? 처음엔 줄어요. 자, 주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에 증가가 돼야 돼요. 계속 줄죠? 자, 줄면은 뭔가 약간 이제 고가에서 매수의 그런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신고점 만들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거래량의 이 크기는 줄어드는데 마지막에 살짝 증가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고점에서 뭐하고 있다? 물량을 넘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저가 부분을 뚫으니까 여기서부터 대추세가 거의 원웨이 하락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RSI로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5분봉과 1분봉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30 미치면 과매도니까 무조건 매수, 70 이상이면 과매수니까 무조건 매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참고사항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매도 구간 이후에 이렇게 급등, 혹은 과매수 구간 이후에 급락,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오는 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손익비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거를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RSI 고점 저점을 찍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자, 방금 전에 배웠던 걸 한번 응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캔들 3개, 자, 캔들 3개, 캔들 3개, 제가 뭐라 그랬죠? 거래량이 증가가 됐다. 거래량이 고점에서 증가가 되면서 이 저가 부분을 뚫으면 추세가 바뀐다 그랬죠. 자,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RSI 고가도 찍었죠. 자, RSI 고가를 찍었으니까 여기서 추세가 일단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음봉 3개를 우리가 보려고 해도 그건 딱히 나오진 않았어요. 방금 전에 배웠던 걸 응용한 겁니다. 3번 거를. 근데 밑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저가를 또 갱신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닥에서 뭐가 나오죠? 저가를 찍고
양봉 3개가 출현을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손절 라인을 잡고 이 밑에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간다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으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주니까 어때요? 밑에 부분이 잘 안 무너지죠. 오히려 그 신고점을 찍었을 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아까 3번처럼 추세가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고점에서 누가 의도적으로 매수 거래량을 터뜨렸다면은 우리가 뭘 생각하시는 게 좋다. 아, 의도적으로 뭐 하는 거다? 물량을 넘기는구나. 매수 물량이 매도 물량을 넘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가, RSI 저가를 찍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양봉 3개가 만들어졌죠. 자, 방금 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 3개, 이걸 하나의 뭉탱이로 보겠습니다. 또 이거를 하나의 뭉탱이로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 신저가를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서의 거래량과 여기서의 거래량이 뭐 상대적으로는 뭐 비슷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거래량이 크게 증가가 돼야 되는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요거는 거래량으로는 체크할 수 없고 바닥을 찍고 저가에서 양봉 3개가 나왔다. 그러면 RSI를 찍고 이 저가 부분에서 뭘 잡는 거예요? 손절 라인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간다면 나는 뭐가 좋은 거예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시세 초입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전고 전저를 돌파할 때인데 전고 전저를 돌파할 때도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평선이 상승 추세일 때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 캔들 3개 그리고 전저점을 돌파할 때도 캔들 3개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니까 지금 이렇게 거래량 저항을 만들면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죠. 캔들 3개. 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항을 만들어 놓고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이제 매수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캔들 3개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매수의 캔들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역배열이 바뀌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만들어지고요. 자, 음봉이 만들어지고 전설을 뚫을 때 이렇게 음봉 3개가 출현했죠.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뭔가가 추세가 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세 초입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매도 자리가 될 수가 있다. 전저점을 뚫을 때 캔들 3개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캔들 3개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캔들 3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추세만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렇게 타점을 잡는 거는 굉장히 쉽다. 그러니까 전저나 전고를 뚫을 때 음봉 3개나 양봉 3개를 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신저점을 만들고 나서 돌파할 때 이때 음봉 3개가 나온다면 그냥 손절 라인 계산해 놓고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추세가 나온다면 이렇게 1차 파동 나온 뒤에 양봉 나온 뒤에 다시 음봉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온다. 패턴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추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개념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해도 너무 염려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느 순간에 확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방향만 제대로 파악하는 것만 배우셔도 남들보다 몇 배 더 높은 고지에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외에도 나스닥 방향을 미리 예측해서 수익을 내는 사기급 스킬인 나스닥 시가 베팅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힘내시고 항상 열공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